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는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 주위토지 통행권 때문에 통행권 확인 소송이라든가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이러한 형태의 민사 분쟁이 매우 빈번해요. 저도 유사한 사례를 많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근거 규정은 민법 제 219조예요. 내용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어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가 주변에 있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 토지를 통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고, 출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 토지에 대해서 통로에 개설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가 바로 그 유명한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둘러싸인 그 토지, 그러니까 주변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는 그 토지를 맹지라고 보죠. 맹지 상태에 있을 때 주변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해서 공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권리를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은 상민관계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행을 하는 그 주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주위토지 통행권 요건만 인정되면 그 자체로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통행권이라고 설명을 해요. 또한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맹지죠. 그러니까 포위된 토지, 그 맹지의 소유권에 수반하는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는 것이지 주위토지 통행권만 어떤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토지 통행권 그 자체가 소멸시 완성할 수는 없고, 또 포위된 토지인 맹지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그에 수반해서 주위토지 통행권도 함께 이전한다, 양도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대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어느 토지, 포위된 맹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그 주변에 토지를 이용하여 통로나 통행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가 아예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는데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느 토지, 포위된 맹지와 공로 사이에 이미 어떠한 통로가 있는 상태라면 단지 조금 더 편리하다거나 조금 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포위된 토지인 맹지의 용도에 필요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별도로 주위토지 통행권에 기초하여 통로나 통행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위토지 통행권은 아무래도 그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에 대한 제약이 되다 보니까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정 범위 자체를 맹지 소유자의 그 통행권 확보에 꼭 필요하고 주변 토지에 가장 손해를 적게 끼치는 장소와 방법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그 한계입니다. 맹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로로 나갈 출입로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해서 통행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 다른 사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사용권을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용료, 토지 사용료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그 당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현황, 상태에 적합한 임료 상당액이면 되는 것이지, 지금 통행권이 인정돼서 사실상 그게 이제 도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도로로서의 임료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맹지의 소유자인 주위토지 통행권자가 이 주위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보상 의무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러한 보상 의무, 그러니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통행하고 사용하여 통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상 의무 자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남을 뿐 주위토지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으로 잠깐 좀 사용 좀 합시다, 통행로로 씁시다 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어떤 권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용법이나 현황을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서 주위토지 통행권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법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자체로 성립하고 또 그러한 요건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법정 통행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맹지, 포위된 토지가 사정 변경으로 공로에 인접하게 되었다거나 포위된 토지 맹지의 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소유권을 그냥 취득해버렸어.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토지 통행권 성립 요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위토지 통행권도 소멸하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디까지나 옆집 땅을 내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밟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수인을 요청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이용관계 현황에 따라서 사정 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적극적인 어떤 권리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법 태도이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분쟁이 있는 사례가 많고 이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요. 그만큼 좀 문제가 있는 사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